카빅스라는 이름은 카메라이가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한 이름입니다. 자동차 빅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소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개론 내용이 있어서, 두 번째는 카메라이가 이런 정부 과제를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이 과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 화요일날 서울역에서 쭉 설명하고 했더니 아 좋습니다 하더니 나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 다 좋은데 거기 문서 작업 우리가 어떻게 해? 하시면서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서 작업이나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카메라이가 뭐지 잘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카메라이가 했던 정부 과제를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런 협동조합 사업을 카메라이가 하시건 다른 분과 하시건 간에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도 공짜라고 잘못했다가는 잘못하면 돈도 물어내고 같이 하시던 분끼리 의도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 안 해도 좋은데 한다면은 꼭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는 이 유의사항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을 합니다. 그 중소기업청이 하는 일을 여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실무적인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년 11월 달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해서 이제 잘 소개한 자료가 있길래 제가 이 자료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공동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개별 정비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조합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 협업을 지원한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데 왜 협동조합이냐 하면, 예를 들면 1억의 돈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개별 정비 사업에 한 10분이 모여서 한다 했을 때 1,000만 원씩 주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그 조합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협업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는 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사업을 지원하는 거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소상공인을 하기 위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환의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보증설비도 없고 하는데 대신에 이런 조건은 만족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올해도 1억 원이고 특별한 경우는 2억 원까지로 규정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절차가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5명 이상이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자격 심사를 합니다. 제가 뭐 그냥 넘어갔더니 어저께 날카롭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격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업 중에서도 나눠드린 자료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가맹점은 안 됩니다. 규정 자체가 법인이 주관하는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은 안 된다. 제가 이 자료에 해놨거든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해당되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5분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5분이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자격이 합당하면은 넘어가는 게 예비 선정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본 신청을 합니다. 우리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럼 선정이 되면은 1억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하면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그 돈이 나라에서 여러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물건 구입한 업체한테 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이고, 일단은 가볍게 할 수 있는 1단계까지는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말
안에 1단계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기협조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 소상공인이고 이런 정비체행이 아니면 되는 정도거든요. 해서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없고, 중요한 게 본 선정이 되려면은 이런 구성원이 제대로 됐는지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신청한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안 맞으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 대전 카포스 지회에서 그냥 단체로 신청했습니다. 620분이. 다음 주 월요일날 대전에서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지회장님한테 시 이사장님 물어볼 생각인데 620분이 다 있는지 한데 해서 지원금 받은 경우도 있고, 똑같은 대전 지역에서 그냥 장비 대리점에서 우리 장비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조합 만들겠다 신청했는데 그거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시더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또 저기 서울의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지역 교육에서 오셨는데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2가지 항목을 신청했는데, 첫 번째는 정비샵의 CI, 인테리어 이런 걸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예산 신청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쪽에서도 이런 장비를 공동구매해서 하겠다라고 2가지 신청했는데 CI나 작업복 하겠다는 예산은 배정을 받았고 장비를 공동구매하겠다는 것은 안 됐습니다. 하니까 이제 조합으로 인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을 신청하는데 그게 목적에 맞는 항목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아닌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 공동률 지원 한도는 작년에 이래했다는 건데 올해 기준이 2월 4일에 발표됐습니다 하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항목별로 지원 한도가 다르다 하는 내용이고, 이제 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자기를 제조하는데 이런 전통 가마를 구축하려니까 돈이 드니까 가마는 한 군데 구축해놔 놓고 여러 도자기 만드는 데서 같이 사용하자, 이런 걸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탁소. 요즘 세탁소에서 이런 세탁물 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클린토피아를 많이 이용하는데 접수해가지고 클린토피아 본사에 넘기죠. 한데 이제 그래 접수하시던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세탁기 사가지고 그런 사업 하겠다 하면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면 가전제품 고치는 데서 구멍가게 하다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공동 작업장을 임차해서 하겠다. 또 예를 들면은 빵집에서 이런 제빵 기계를 한 군데 모아놔놓고 해가지고 빵은 아침마다 배달할 수 있으니까요. 개별 안 하고 하겠다. 또 이 광고 네온 사인하는 업체에서 네온 사인을 잘 만드는데 고가 사다리 업체마다 구입하면 비싸니까는 공동으로 구입하고 쓰겠다. 공동 목적 맞죠? 이런 경우는 괜찮다. 또 안경테를 같이 개발해갖고 하겠다. 근데 참 아쉽게도 정비 샵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뭘 공동으로 해가지고 한 장소 놔두고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이고, 저기 작년에 아주 잘하시는 분이 한 팀이 있는데 서산에 카멘샵 하시는 분이 5개 정비샵 모아가지고 조합해서 승인 받았거든요. 8천만 원. 근데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 정비샵 어려우니까 그냥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한 1억, 2억 지원해 줄 테니까 장소 크게 빌려서 5군데 정비샵이 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가장 권장하는데 그분들 협동조합 멤버 5분한테 그런 이야기 하니까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죠? 내 가게 다 있는데 뭐하라 합쳐. 아니 그 쉽게 정부가 원하는 거는 그런 쪽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카메라이가 했던 정부 과제를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 중요한 게 카메라 이런 거 했다는 것보다 쉽게 이제 그냥 카메라가 이런 걸 잘 도와드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메라 201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쉐링 시스템인데 정보 지원금이 50%였습니다. 하면서 3억이 나온 정부 과제를 우리가 사업 예산을 6억 잡고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번에 나오는 자금이 한 80% 나오고 20% 자부담금 있다 그러니까 자부담금 많아서 못해요 그러는데 정부 지원금 중에서 자부담금이 20%인 것은 아주 낮은 케이스입니다. 50% 지원받고 50% 했고 두 번째 2012년도는 전기자동차 개발하는 과제를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00억 충당해서 시작했는데 75%가 정부 지원금이고 25%는 저희가 부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아이스캔 R을 저희가 그 지정부 과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억 원 지원해준다 해서 저희가 4억 원짜리 개발 예산 잡아서 3억 원 받고 1억 원은 저희가 투자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뭐 과제 공고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개발하겠다 해서 이 스마트폰 프로그램도 짜고 이게 이제 카메라 한 부분입니다. 저희 진단 기술 이용해서 뭐 데이터도 수집하는 단말기 만들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단말기 만드는데 이어 나머지 사업에서 6억 필요합니다. 그 중에 50%의 3억을 주십시오. 우리가 3억 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는 2회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100억, 80억 해서 상용자동차 포스코와 같이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사업비는 7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받았는데 3억 받고 1억은 저희 돈으로 해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내용이 이 전기자동차의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쪽에 저희가 정보를 넣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진 자동차는 이런 방식이고 아마 올해 5월달에 과제가 끝나고 내년에 한 1000대씩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카메라 한 파트는 여기 보이는 9인치 모니터, 7인치 모니터하고 감춰져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아이스캔 P 같은 데이터 모듈을 저희가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실제 아이스캔 P에서 받아서 9인치 계기판에 전기자동차 계기판을 저희가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아이스캔 R 같은 경우는 3억 원 과제를 받아서 했고요. 뭐 이런 걸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했고 개발해서 시험까지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제 아이스캔 R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현금을 어떻게 하고 주기 이렇게 하고 예산 짜겠는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여기 보시면은 집행률이 99%, 뭐 99.8% 쭉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억으로 지원받았지만은 항목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시는 분은 2천만 원 나왔다 하면 2천만 원 다 해서 100% 될 수 있고 못하시는 분은 2천만 원 예산 짜긴 받았는데 정빙이나 그런 거 못 만들면 2천만 원 한 푼도 못 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항목별로 예산 집행한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정부 관제가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이제 뭐 협동조합 사업을 여러분이 낯설긴 하지만은 한번 주관해서 저희가 잘하는 것은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이 할 것은 여러분이 하고 해서 이제 제가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나온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조합당 1억 원인데 여기 공동장비 구매하는 것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데 이제 대신에 자부담금이 작년에는 20%였는데 30% 올라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1억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여기 기술개발 3천만 원, 브랜드 2천만 원, 마케팅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공동장비 구매하는데 1억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신청한 대로만 지원금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지원한다 하는 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나온 그 이야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6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희랑 하더라도 뭐 최상기 사장님 이야기 듣고 했는데 뭐 이럴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걸 꼭 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사업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협업을 잘합시오 하는데 내가 장비 하나 사고 싶은 거 있으니까 내가 장비를 사서 나 혼자 사용하겠다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 공동 구매만 진행한다거나 조합은 개별 업체 활성화할 생각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1억이라 해서 그냥 대충 적어서 1억 하려 했더니만 안 돼. 하니까는 지원 한도가 분야별로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작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2천만 원 자신 없으시면 브랜드 개발 그냥 1천만 원, 500만 원, 이거 뭐 1천만 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 여기는 5천만 원 남았네 해서 다른 거 하는데 전용하겠다 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뭐 예산 배정은 받았는데 집행 못한 조합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로 집행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조합을 만들려면 조합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법인을 만들 때 최소 5천만 원 1억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이론상은 1원, 100만 원, 조합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거든요. 한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 출자금을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음대로 해도 되죠. 저 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개원대 모였는데 1,000원씩 냈습니다라고 공무원한테 갖고 가고 공무원이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1억 주시죠. 그죠? 그래서 상식적인 선은 필요하겠죠. 1억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공무원이 받으라도 이게 뭐 조합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할 의지가 있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자기부담금 20% 30%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1억을 받는데 2,500만 원은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FM은 뭐냐면 조합 설립할 때 2,500만 원 모아가지고 출자금 딱 내고 1억 배정 받은 그 출자금을 그대로 자기 부담 딱 하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2,500만 원 갖고 조합 만들었다면 됐겠죠. 근데 100만 원 갖고 출자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1억 지원해주면 자기 부담금 2,400만 원 어떻게 넣으시래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이 있다 하고 이게 부담스럽다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지원 잘 모르시는 분은 생각을 다르게 하시던데 우리는 저희가 잘 하시는 많이 이용해 본 사람들은 정부가 70% 80%를 도와준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은 내 돈 20% 30% 들어가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70, 80% 도와준다라고 해서 받고 싶은 사람이 줄 수 있으니까요. 한자니까 그런 부담이 있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이제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부담 한도와 가져가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자기 부담금 냈을 때는 한 푼도 안 내다가 장비 샀더니 나만 사용해 그러면 의가 상하겠죠. 하시니까 여러분이 부담도 평등하게 하고 부담한 만큼 이익도 나눠간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년에 진행했던 많은 조합들이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조합 같은 경우는 무지 많은 조합원이 모여서 했는데 조합장 혼자서 그냥 알아서 잘 하시고 조합원은 뭐 했는지도 몰라요.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 취재도 오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예비 협업 해가지고 자격 인정받는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 신분증, 여러분이 소상공인이라 하는 그 세 가지만 딱 있으면 되거든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1억을 받으려면 이제 항목별로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계획을 잘 찍어야 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이 나왔을 때 세금 계산서가 됐건 증명이 됐건 그거에 맞게 다 해가지고 넣어줘야지 하자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현장 실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서가 제대로 남아있으면 감사해서 문제 생길 일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실제로 잘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나 잊어먹어가지고 그 정비는 없으면 여러분 돈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데 뭐 저희랑 해야 된다면 카메라가 이걸 뭐 여러분 계속 해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도와드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할 때 이 부분 강좌했더니 다 좋은데 우리 이거 못해서 못해요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게 뭐 목적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막 개인적인 장비 구입하고 나서 이 계산서 알아서 처리해서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잘 활용하시려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나라에서 1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었으면 이게 뭐 개인 장비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협업해서 매출이 1억 발생했습니다 하면 좋아졌죠. 근데 지금 제가 아는 작년에 했던 모든 정비샵 협동조합이 조합 매출 발생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장비 공동구매하는데 보조금 해갖고 나눠가지고 나서 조합이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예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원받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이런 조합을 할 때 여러분 혼자 정비샵을 하시기 어려운 일을 같이 해서 조합 이름으로 매출 발생하고 또 매출 발생하면 여러분이 조합에 출자금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익을 출자금 비율도 나눠 가지면 되거든요. 하는 게 중요한 레스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와 하셔도 좋고 다른 분과 하셔도 좋은데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온 공고가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좀 달라진 게 이제 그 협업체로 선정하고 나서 교육받으면 됩니다. 작년에는 교육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 신나게 받고 떨어진데 열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 그 당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20%에서 30%. 그리고 모든 분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조합에 등기 입원하시는 분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정비업은 우대 업종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얘는 여기 우대 업종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 적혀 있는 한도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 해서 이거 다 합치면 뭐 3억 금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1억이거나 우리는 공동수입이 뭐 1억. 그리고 이제 뭐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비수를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제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사업 계획서나 그런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제출 서류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공동장소 임차하겠다 그러면 공동장소 임차에 대한 모습 예산 계획서라든지 등등등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 선정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다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게 합당하다 해야지 예산이 나오는 그냥 뭐 신청한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네, 신청 서류는 이렇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접수 마감이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2월 3일부터 시작됐거든요. 하고 이제 선착순을 해가지고 예산이 소진되면은 더 이상 추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희망 캠프를 쭉 합니다. 마지막에 수원하고 어저께 구미에서 추가를 해달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구미하고 마감하고 그때까지 들어오신 분 가지고서 바로 신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오늘 저한테 자세하게 물어보고 오늘 의사결정하시거나 늦어도 하여간 하루 이틀 안에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협동조합 자체가 너무 많은 분이 해도 별로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어찌됐거나 1억인데 한 100명이 한다 그러면 한 명당 100만 원씩이죠. 10명이 하면 1000만 원 혜택 받는 거고 제일 좋은 5분이 하면 2천만 원씩 혜택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주 많은 분보다 지역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모이면 하나의 조합으로 그냥 바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또 되건 안 되건 그 정도 돼야 되면 좋지. 뭐 한 50명, 100명 모아서 신나게 해본들 뭐 번잡스럽기만 하고 교육받는데 모이고 하니까는 하다. 그래서 하시려면 오늘 자세하게 물어보고 빨리 하십시오. 왜냐면 1차 접수 마감이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절차는 복잡한데 나중에 신청하시는 분한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카메라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스캔 R을 그냥 제가 정비샵에 팔고 여러분이 운전자 하기는 좀 자금 부담이 많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판매가가 지금 고가시별 또 5만 원인데 뭐 그때 이 사장님 한 마이너스 뭐 400개 그러면 또 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보다는 그걸 조합 이름으로 사가지고 제 계획은 한 1000개 정도 그리고 5천만 원에 사가지고 여러분 단골 고객한테 장착해주면서 뭐 너무 공짜라면 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이건 1000원이건
그건 이제 조합원이 해서 한다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R을 구입하는 자금 부담을 들어주게 한다 하는 취지고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뭐 교육에서는 도대체 1억 받아서 어디에 쓸 겁니까? 꼬치꼬치 뭐 저한테 계획을 알려달라는 딴 계획 없습니다. 전 5천만 원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뭐 홈페이지 만들겠다, 작업장 하겠다 하면 웬만하면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걸 하는 계획은 이런 빅데이터 서버나 아이스캔 R을 가지고서 전기 샵에서 운전자한테 비용 부담 없이 꼬아줄 수 있게 한다 하는 목적 때문에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정비샵이 하셔야 될 의무는 여기 설립시 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뭐 이론상 뭐 10만원도 되고 만원도 됩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예를 들면 조합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승인을 받거든요. 한데 이제 뭐 10만원짜리 조합 설립하겠습니다 하면은 공무원들이 아마 좀 딴짓을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물론 이 출자금도 카메라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실 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출자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공무원이 딴짓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몇 억은 필요 없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되면 아 진짜 1억 지원금 하더라도 조합 출자금 갖고 오고 자기 부담이 되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금액이 많을수록 이런 부담이니까 하는 부분이고 그 자부담금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1억 지원 받았다 해서 그거 빼돌리면 물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이행 보정에 그런 의무는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단말기 임대 사업 수익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장비 단말기 구입은 5천만 원 정부돈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 조합원들이 공짜로 임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걸 이제 임대 수수료를 받으면은 조합 수익이 되죠. 그럼 출자금 내신 분끼리 알아서 나눠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빅데이터 판매 수익을 조합 이름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보다 더 큰 거는 사실은 이 협동조합을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시범사업했는데 아직까지 이 시범사업이 아주 잘 됐다는 보도를 제가 못 봤습니다. 다들 그냥 비슷비슷 한다는 거죠.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주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했다면 아마 정부에서 홍보를 꽤 많이 해줄 겁니다. 제대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홍보 효과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 협동조합을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아이스캔을 판 정비샵에서 이런 뭐 빅데이터를 서비스한다, 급발진한다 해봤자 별거리가 안 되죠.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협동조합 사업으로 해서 뭐 부산시가 됐건 경남이 됐건 그런 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 성공거리가 되겠죠. 그렇게 모인 소상공인이 한 100군데가 전국에서 동시에 한다 하는 게 서로 상승작용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돈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카메라에서는 쉽게 뭐 여러분들이 의향만 있고 이제 검정 부담만 하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희망 캠프를 하나 한 8개 지역에 한 조합씩을 할 생각인데 뭐 생각보다 좀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저께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만 따로 하겠다는 쪽이 있고 부천 쪽 따로 하겠다는 쪽이 있고 어저께는 제가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에는 카메샤 발굴 모임이 있어가지고 발굴 모임 자체가 하겠다고 했는데 또 구미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구미는 이 목적 말고 조합을 하나 만든 팀이 있대. 한 8명이서 한데 뭐 아무런 거리가 없이 그냥 조합만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급정을 날 원래 프로그램 없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이 사업 설명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조합 갖고 신청하겠다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희가 한 2월 17일까지 13일까지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뭐 없는 지역은 안 하고 5분 이상 안 되면 저희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 지역은 신청하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5분 이상 되면 하여간 신청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일정은 이제 중소기업청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온라인 신청하는 건 뭐 간단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홈페이지 주소에 가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2단계로 구성원 등록을 어떤 정비샵이 한다라는 걸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뭐 들어가 볼 때는 제가 정비샵 하겠다는 게 없어서 이런 정도 신청 자체는 간단합니다. 예, 이상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넘어가기 전에 혹시나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질문하고 볼까요?
예. 근데 여기에 그 협동조합을 만들 5명이 만들었을 때에 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또 5사람이 만들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이제 그 기계나 뭐나 이 시설 투자라든지 했을 때에 그 기계 예를 들어 기계를 샀을 때는 기계 요 3개 업체가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업체에 비치를 해 놓은 그런 형식입니다. 규정상은 조합이 임대한 장소에 5년간 놔둔다 하는 조항입니다. 규정은. 그러니까 개별 조합은 정비샵이 아니라 조합이 임대한 장소에 놔둔다 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러면 5명이 예를 들어 조합을 해보려면 일단 뭐 장소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원칙하고 실제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장님 정비샵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조합한테 임대계약서 적는 거죠. 그럼 똑같은 사장님 정비샵이지만 그 사무실 하나는 조합 장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놔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원칙은 지키면서 실제 하는 부분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그 조합은 정비샵은 안 된다는 거죠. 조합은 정비샵이라도 조합이 임대했다 하면 규정상 하자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또 뒤에 분 아닙니다. 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예. 제약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젝터 테스트 차기를 하나 사무실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해가지고 와서 테스트 해보고 그 활용할 때 입맛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야 됩니다. 뭐 대전 카푸스 같은 경우는 대형 탄착기 밸런스를 구입했거든요. 그 보나마나 한 정비샵에 놔두지 뭐 돌아가지 않고 않습니까? 한데 그걸 뭐 어느 정비샵 뒀다면 불법이거든요. 하면 보나마나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임대한 장소다 하고서 하거나 그런 식이 되겠죠. 차이가 아까 이제 고가 사다리 차 같은 건 더 쉽죠. 그냥 뭐 돌아가면서 이용한다면 말이 되는데 정비샵에 사용하는 장비를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 하는 거는 좀 설득하기 어렵겠죠, 그죠? 예, 뭐 또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받을 테니까 시간 관계상 4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